가장 한가운데에 오늘 노지구 신문이 편집이 됐군요. 술엔 여자가 필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법무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굉장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요.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2016년 11월 30일에 발행한 꽤 최근이죠. 저서를 오늘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남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책 일부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의 세계에서는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다. 술과 여자는 분리할 수 없는 보완제다. 여자 없는 술은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사내 혼자 마시는 술은 자신의 파괴로 이어지고 사내들만의 폭음은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위 세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다.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한다. 정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 여성은 술의 필수적 동반자다. 261쪽 남자의 눈물이라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직접 저술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습니다. 과연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여성관이 올바르냐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이 책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출연문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군다나 청와대에 있는 지금 탁현민 씨의 남자마음 설명서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아주 형편없게 비하했던 게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엔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샅샅이 한번 자세히 보시죠. 첫 번째, 여자와 술이라는 부분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기술한 내용입니다. 여성은 술의 필수적 동반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죠.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한다. 정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 남자에 대해서 기술하는 책인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정신병자만 아니면 거지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사려는 사내는 지천으로 깔려있다. 성매매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이 성매매에 대한 인식, 의문이고요. 남녀의 차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남자는 정자를 많은 곳에 뿌리는 일에 관심을 둔다. 난교는 남자의 생리적 특징이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자는 난자를 소중하게 아껴두었다가 되도록 비싼 값에 교환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던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적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술을 해놓습니다. 아내는 자녀 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엔 관심이 없다. 잠자리 보살핌. 남편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치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기술을 해놨습니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게 사내의 생이다. 정성희 의원님,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릇되고 왜곡된 여성관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정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책을 좀 전에 읽어봤습니다. 아침에. 사실은 저는 이제 인권위원장 시절에 이제 만나 뵌 적도 있고요. 사실 칼럼도 제가 즐겨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사실 작년 말에 나왔죠. 안경환 후보자가 올해 이제 69니까 작년 68세에 쓰여진 책인데 제가 성문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그 남자와 여자의 본성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여성의 우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그 남자의 어떤 저급한 본능, 어떤 생물학적 본능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좀 주된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중에 그걸 이제 언급하다 보니까 지금 여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여성에 대한 설명 부분이 전체 취지에 맞지 않게 이 자극적이고 저급하고 또는 잘못된 정보에 이렇게 대해서 그 지적한 곳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서문에 밝힌 취지와 본문의 내용이 정반대로 맞지가 않는 측면이 굉장히 그 많아서 정말 부적절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개인적으로 어떤 법학자로서 또 그 굉장히 우리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실 거의 문학가라고 할 정도로 그냥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뭐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로운 그 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이고 또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진보적인 그런 걸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법무부에서 여성정책 담당 그 위원을 했거든요. 여성부는 성적인 어떤 소수자, 여성이나 아동, 이런 또 성매매 여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에서 관심을 정말 가져야 되고 보호해야 될 법적 장치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부처예요. 그런데 그 부처의 수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일을 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이 두고 정말 청문회에서 가려져서 청문회에서 가리기 이전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별로 보자고요. 김병민 네, 박사님. 하나씩 지금 보시죠. 너무나도 예쁜 우리 두 딸, 저한테는 조카인데 두 딸 쌍둥이를 둔 아빠로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술자리에는 여성이 필수적인 동반자다. 장모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법무부 회식할 때는 뭐 장모님이라도 모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성 검사를 대상으로 와서 술자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라면 상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남자는 어려서 아버지한테 술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적어도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적진 않으신 분인데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뭐 혼술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이게 단순히 뭐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 좀 인식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안경화 후보자도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딸의 사회생활에 만약에 직장 상사가 여자는 당연히 술자리에 동석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술 한잔 따라라고 하는 거를 당연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고요. 저는 뭐 이건 떠나서 두 번째 이제 남편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부장판사 성매매 적발 사건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성을 바라보는 관념 자체가 좀 저희 세대랑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부간의 관계여도 여성, 그러니까 아내가 남자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라는 거는 서로 간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인 건데 이거를 남편의 잠자리를 보살피지 않는다?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아니 뭐 그래서 남편이 성매매했다. 뭐 그런 이런 식으로 표현 이해될 자체는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이제 가장 경악하는 대목은 이거거든요. 젊은 여자는 정신병자만 아니면 거지가 없다는 말이 있다. 예. 국어라는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헤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시급을 받아가면서 현장에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여성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이 내용을 듣는 순간 뭐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좀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어갖고 난교는 남자의 생리적 특성이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난교는 남자의 생리적 특징이다. 여기는 뭐 남성분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난교를 제가 잘못 읽었나 싶어갖고서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난의 향기와 같이 아름다운 사귐이라는 뭐 좋은 뜻이 있긴 한데 난교. 그건 난교. 네,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책을 쓴 시점이 2016년 11월 아주 얼마 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법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엄밀한 도덕적 우월감이 좀 도덕적인 예. 상황에서 이제 엄밀성을 갖춰야 되는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여부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에 뭐 부적절한 표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빼고서 출력문을 만들었는데